정낙일 비교표 정리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오늘은 6강, 6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5강을 배웠을 때는 세율을 배웠고요. 숫자가 워낙 많이 나와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번에 6강은요. 비과세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비과세입니다. 자, 현재 비과세 그러면요. 취득세 비과세부터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가 나오는데 취득세 비과세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지문 하나씩 28회부터 33회까지 꾸준히 나왔고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장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양도세는 33회 때도 나왔지만 꾸준히 잘 나오니까 양도세 비과세를 중심으로 잘 보시고요. 취득세도 만만치 않게 잘 나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목별로 정리할 거고요. 이 내용을 교환으로 제공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항상 이 글씨가 좀 작으니까 파트별로 나눠서 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정리하면은 좀 좋겠는데 이게 파트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비과세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기는 과세권자니까 항상 비과세 되죠. 그리고 외국 정부 그러면 외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 영사관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주의할 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는 외국 정부는 과세한다.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2회 때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는 외국 정부는 과세한다. 옳은 말이었고요. 31회 때는 국가와 외국 정부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31회 때 틀렸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다 이러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 정부도 비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인의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주한국제기구는 세계적인 기구로서 대한민국의 주둔하고는 유엔 기구다, 유네스코 이런 기구가 다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본도 최근에 30일에 30회 하나씩 지문씩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국가 등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을 하면 좋은 일에 쓰니까 요거는 비과세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사가지고 국가에다 기부하겠다, 건물 사가지고 지자체에 기부하면은 좋은 일에 쓰니까 그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로 나옵니다. 다만 이 기부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 기부할 거를 매각한다든지 또는 자녀한테 기부 안 하고 증여를 하게 되면 조건이 바뀌었다. 조건이 변경되면 도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 의사를 했으면 기부를 해야 되는데 기부하지 않고 조건이 변경되면 과세하고요. 또한 본인이 기부할 테니까 나한테 반대급부를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국가나 지자체 부동산을 무상사용 받거나 본인이 제공한 거를 무상사용 받아서 양여받은 경우는 취득세를 한다? 과세한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신탁재산도 원래 수탁자, 위탁자 관계인데 이 신탁재산은 합법적인 거니까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은 비과세한다 나와 있습니다. 위탁자에서 나중에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명의가 바뀌어도 비과세되고요. 신탁계약이 만료돼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돌아와도 비과세가 됩니다. 또는 수탁자를 경질하고 새로운 수탁자로 이전해도 다 비과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29회 때 세 가지 질문을 다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만 명의신탁은 실명법 위반했으니까 비과세가 없고요. 재건축을 할 때 조합은 과세가 돼요. 만약에 조합원목으로 취득하면 조합원 각자가 내게 되고요. 비조합원목을 취득하면 조합이 납세 의무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는 되지 않는다 이러합니다. 자, 그리고 증발자산하는 특별조치법, 국가가 보유하는 특별조치법, 한매권 행사도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임시용 건물, 우리 임시용 건물은 모델하우스, 서커스 공연장, 박람회장 같은 거죠. 1년 이하일 때는 비과세가 되고요. 1년을 초과하면 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치성 재산은 과세되기 때문에 아무리 임시용이라도 임시용 건물로서 나중에 고급주택이다, 고급 확장이다 그러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할 점은 일반 건물에 대해서 비과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 공동주택, 이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이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건축물은 안 돼요. 공동주택 개수, 여러 사람이 사는 대표적인 게 아파트 같은 거죠.
이런 공동주택을 개수할 때만 지원해 주는데 대수선은 제외한다.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수선 포함 그래서 23회 때 한번 틀렸고요. 28회 때, 30회 때는 대수선은 제외 그래서 옳은 말이었기 때문에 이 대수선은 제외한다. 다시 개수 당시 시가편액이 9억 원 이하 이 조건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시설물 설치하는데 그 시가편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개수하는 경우만 비과세 되고요. 9억을 초과했다든지 대수선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 비과세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취득세 비과세는 1번부터 6가지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 특히 1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어디에서 나오든 1번은 다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 지자체는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등록면허세인데요.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나왔듯이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는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다만 외국정부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세는 외국정부는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정부는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상호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사,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런 것들 다 비과세고요. 등기 등록 공무원이 착오나 오류가 있어서 잘못돼서 등록한 거를 경정 등록하는 건 비과세 일어납니다. 자, 특히 가끔 출제하는 게 지목이 묘지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딱히 비과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 네 가지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만 가끔 출제하고 1번은 취득세하고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재산세 비과세인데요. 재산세도 1번은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그리고 주한국제기구 소유한 재산은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는 외국정부는 과세한다. 세 가지 공통점이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등록세, 등록면허세라든지 지금 배우는 재산세 세 가지 공통점은 이때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국가지자체 조합은 비과세. 다만 외국정부는 상호주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 등이 1년 이상 무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돼요. 그러면 1년 이상 사용하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비과세다. 다만 함정은 유료 사용이다. 유료 사용일 때는 과세가 됩니다. 32회 때는 유료 사용이라서 과세가 됐고요. 자, 또 하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돈을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그 계약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비과세 주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33회 때 작년에 출제했는데 31회 때, 32회 때 계속 유료나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계약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잔금 주기 전에 사용하면 과세가 된다. 그래서 유료 사용에도 과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리 사용해도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재산세에서는 지목 6가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인데 이때 제방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제방은 과세한다. 자, 이것도 30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은 뚝 언덕인데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제방에 대해서 비과세인데 특정인이 정유에 사용하면 과세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묘지는 개인 묘지만 비과세고요. 법인 묘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도로라는 거 대제한의 공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통제 보유역 있고 또는 통제 보유역 안에 있는 전답 과수원 그리고 대지 이게 주의할 점은 이 전답 과수원 대지는 오히려 과세예요. 제외했다니까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토지가 비과세니까 통제 보유역은 저 38선으로부터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통제 보유역인데 거기에는 군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민간인 사니까 전답 과수원 농사 짓고 살고요. 사람 살면 대지는 활용했으니까 요거는 세금 내라. 그래서 세금 내는 거고 나머지 토지만 비과세다. 그래서 28회 때는 제외한 토지로 30회 때는 전답 이래서 한 번은 과세 한 번은 비과세 냈으니까 그 말을 잘 보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천연 보호림, 보안림, 최종림 이런 것도 비과세고요. 자연 공원, 보전지구 안에 임야인데 대표적인 게 뭐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 도가 지정한 도립공원, 군이 지정한 군립공원 이런 공원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전지구도 비과세다. 백두대간은 저 강원도에 있는 백두대간도 다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임시용 건물, 임시용 건물도 우리 모델하우스, 서커스 공연장 이런 건데 1년 미만일 거. 좀 전에 우리 취득세에서도 임시용 건물이 1년 미만이면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한다듯이 재산세도 1년 미만은 비과세고요. 1년 이상이면 과세가 됩니다. 다만 주의점 똑같이 사치성 재산은
과세한다 나와 있습니다. 사치성지에서는 아무리 임시용이라도 과세겠다. 자, 9번은 선박은 나올 리는 없고요. 그냥 9번 있고요. 10번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과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에 딸린 토지인 대지인 토지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철거 명령은요. 건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받는 거지 토지는 철거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건물은 철거돼도 토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28회 때는 이 문장을 한번 함정을 냈는데 철거 명령 받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인 대지는 비과세한다 그래서 부수토지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용 건물만 비과세가 되는 거지 토지는 비과세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재산세는 10가지 정도가 비과세인데 이것도 최근에 뭐 28회 때 한 문제, 30회 때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30회, 33회 때는 지문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냥 꾸준히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요. 비과세를 따로 없고요. 재산세, 방금 배운 재산세 10가지가 비과세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를 준용하니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따로 공부하는 게 없고요. 그냥 재산세를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양도세는 최근에 뭐 33회 때도 나왔지만 양도세 비과세는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자, 보시면 1세대 1주택자만 비과세인데 우리 항상 주택에는 딸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까지 비과세한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고가주택은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12억까지만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가주택은 비과세권을 가졌다고 비과세가 아니라 12억 초과분은 과세. 그래서 전액 비과세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1세대 그러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예외 조항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연령이 30세 이상, 30세 이상이면 결혼하지 않아도 1세대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 이혼해서 현재는 배우자가 없어요. 그래도 과거에 배우자로 해서 세대가 구성됐기 때문에 1세대로 인정하고요.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 1세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누구는 안 되냐? 미성년자는 제외입니다. 단 미성년자도 다른 가족이 불가피하게 사망했다든지 또는 다른 가족이 사망한다든지 미성년자가 결혼했다면 불가피한 사유가 되면 미성년자도 1세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주택 그러면 항상 양도연재 판정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동안에 뭐 몇 주택이 됐든 파는 주택이 마지막에 한 주택은 비과세 주겠다. 먼저 파는 건 과세해도 마지막 파는 하나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 판정은 해외 주택은 판정세 안 들어가고요.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뭐 별장, 콘도미니엄, 기숙사, 사무용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에서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현재 이게 주의할 점은 취득 당시예요. 양도 당시가 아닙니다. 다른 건 대부분 다 양도 당시, 뭐 1주택자 양도 당시 몇 년 보유 이렇게 따지는데 요거는 처음부터 취득 당시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에요. 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두 가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권을 갖춘 걸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비조정 지역은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조정 지역은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데 건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면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택을 수용할 때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을 해야 하는 게 특징이에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토지는 수용되면 안 되고요. 주택 수용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택 수용할 때 그리고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5년 내내 팔면 이것도 수용한 걸 인정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주는 것은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취업 또는 근무상의 표현으로 해외 나갔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 이주는 이민 가는 거죠. 또는 내가 해외 취업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또는 근무상으로 직장 발려서 미국에 간다 또는 유럽에 간다 그러면은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되고요. 출국일 현재로 따져요. 1주택자 요거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출국일 기준입니다. 보유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다 이렇게 틀렸는데 3년 안 주고요.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옮기는데 1년 이상 거주가 중요해요. 다른 신학군으로 이주해야 돼요. 같은 신학군으로 이주하면 안 해주고요. 다른 신학군으로 이주할 거. 자,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치약, 학교 문제 때문에 움직인다. 대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근무상 형편은 인정하는데 사업상 형편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오히려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신학군으로 이주한다. 그래서 가끔 틀리게 나오는데 사업상 형편은 제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질병의 치료나 요양은 1년 이상이고요. 학교 폭력 이런 불가피하게 다른 신하 이 군으로 이주할 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신하군으로 이주하면 비과세 주겠다는 겁니다. 자, 부수토지는 무한정 비과세는 아니고요.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으면 바닥 면적의 3배 작년에 좀 개정됐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안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은 5배 항상 바닥 면적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이에 딸린 토지로 와서 여기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도 무한정으로 비과세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3배, 5배, 10배까지만 이에 딸린 토지를 인정합니다. 자, 우리 고가주택은요, 아무래도 금액이 큰 게 고가주택인데 여기서 고가랑 12억을 초과한 거를 고가주택이라고 하고요. 아무리 1세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 비율만큼 과세가 된다. 12억까지는 똑같이 비과세 주고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이기 때문에 요 고가주택에 대한 판정법으로 씁니다. 자, 공식을 대입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6번째는 우리 겸유주택 판정인데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겸유주택은 주택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인정해서 비과세가 되는데 주택 면적이 비주택보다 작거나 또는 같은 경우에는 각각 비례하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작년에 좀 강화됐는데 아무리 주택이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일반 주택일 때만 크면 전부주택, 같거나 작으면 각각인데 고가주택은 크다 작다 관계없이 그냥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겠다. 앞으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양도세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특례인데 원래는 1주택자만 비과세 해줘야 되는데 2주택도 비과세 해주겠다. 자,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돼요. 최근에 좀 개정돼서 2023년 1월 10일 이후에 조정에서 조정으로 움직여도 이주할 때도 똑같이 3년을 주기 때문에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든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하든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나가든 다 몇 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년 2023년 2월 28일 날 개정됐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가 되니까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면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비과세 되고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거방향은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줍니다. 이때 직계연속 부모님 연세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60세 미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본인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인 장모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이지만 요양이나 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암, 희귀성, 결핵 이런 것에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60세 미만도 두 분 다 60세 미만도 허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29회 때 10년 이내 그리고 60세 이상, 60세 미만 포함 가로놓기로 한번 시험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혼인은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혼인도 이 숫자가 2번 나왔는데 29회 때, 33회 때 2번 나왔으니까 문장을 잘 보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농어주택은 참고고요. 농어주택 중 기농주택은 기농인이 기농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돼요.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요. 영어에 종사한다. 어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다만 기농주택 취득 후 몇 년?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33회 때 출제했었는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라. 혼인도 5년이었고요. 기농주택도 5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파산 선고는 파산된 자도 비과세고요. 농지 교환과 분합도 비과세. 다만 농지 교환은 금액 차이가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거 국가소유 농지법 여기까지는 참고고요.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할 때는 3년 이상 경작할 거. 요건이 교환 후 바로 팔면 안 되니까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경작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비과세 중에 뭐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특히 양도세의 양이 비과세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비과세를 정리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